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의료 정책과 사건 사고 그리고 외상외과라는 주제로 탐구를 진행한 의예과 손영환이라고 합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 사진의 주인공이 어떤 분들인지 알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왼쪽에 계신 분은 외상외과 전문의로 유명하신 이국종 교수님이시며, 오른쪽에 계신 분은 중앙응급의료센터 센터장을 맡으시던 고윤한덕 교수님이십니다. 오늘의 발표 주제인 의료정책과 사건사고 그리고 외상외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두 분이시기에 제가 오늘 발표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사진을 보여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외상외과란 어떤 과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외상외과는 영어로 트라우마 서저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외부 자극에 의한 신체의 손상, 즉 외상에 대해서 수술, 보존적 치료를 행하고, 여기에 더해 재활치료와 PTSD에 대한 치료까지 담당하는 과를 외상외과라고 합니다. 이런 외상외과의 특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특징으로는 초기 대처가 매우 중요한 과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과들 역시 초기 대처가 중요한 과들이 많지만, 외상외과의 경우 이국종 교수님의 표현에 따르면 골든타임 혹은 플래티늄 미닛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초기 대처에 따라서 환자의 상태나 사활이 극명하게 갈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의학 전체를 통틀어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분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다른 과들과의 협진 등이 매우 중요한 과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외상외과의 특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2017년 국내 사망 원인 3위로 지정된 질병 이환 및 사망의 외인이라고 불리는 사망 원인이 있습니다. 이 사망 원인을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길고 거창해 보이지만, 이것이 앞에서 제가 설명했었던 외상과 대부분의 분야가 겹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는 것은 국민 건강 측면에 있어서 이 국내 사망 원인 3위를 차지하는 외상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는 외상외과는 우리 국민 건강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진료과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 운영상의 합리성의 문제로, 또 의료진들에 있어서 외래 환자를 좀 더 선호하는 현상 때문에, 또 더 나아가서는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35.2%에 달합니다. 실제로 의료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외국들의 경우는 보통 이 확률이 10% 미만, 적게는 5%까지 내려가기도 하는데요. 이것에 비하면 35.2%는 상당히 큰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외상에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그 위험성은 얼마나 될까요? 외상을 나눌 때는 크게 형태와 부위에 따라서 나누게 됩니다. 형태에 따른 외상에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있으며 더 많은 분류가 있지만, 부위에 따른 분류는 두부, 목, 척추, 흉부, 복부, 사지 외상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부위 같은 경우 같은 형태의 외상이라고 해도 부위에 따라서 그 대처 방법과 예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자상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사지에 발생한 경우에는 출혈을 막고,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절단 부위를 봉합하는 수준에서 대처가 끝나며 예후 역시 간단한 흉터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주요 장기가 밀집해 있는 복부에 발생한 외상의 경우 그 정도가 조금만 심해져도 내부에 있는 장기들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요 사건과 보건정책 그리고 외상외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오늘 알아볼 주요 사건이나 보건정책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덴만 여명작전과 석해군 선장님에 대한 이야기이며, 두 번째 주제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줄여서 이국종법이라고 불리는 법의 가결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문재인 케어와 의료수가 그리고 외상외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덴만 여명 작전과 석혜균 선장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덴만 여명 작전은 2011년 3호 주얼 2호의 비랍 사건이 발생했을 때 석혜균 선장님께서 이제 해적들에게 심한 총상을 입고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국종 교수님이 2차에 거친 수술의 끝에 이 석혜균 선장님께서 완쾌하는 데 성공했으며 작전 중간에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석혜균 선장님께서 완치가 되어야 아덴만 여명 작전이 완전히 끝난 것이다 라고 언급할 정도로 전 국민적인 관심을 끌게 되었는데요. 이러는 과정 속에서 중증 외상외과와 중증 외상센터의 필요성을 전 국민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그것이 다음 주제인 2012년에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는데 기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내용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인데요.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중증외상센터의 건립을 뒷받침하는 법안이며 여기서 말하는 중증외상센터 혹은 개정된 명칭으로는 권역외상센터는 외상전용치료센터임과 동시에 보육, 연구, 데이터 생산을 동시에 하는 기관입니다. 서울, 대구, 부산 등 전국에 16개소가 지정되었으며 경상남도의 경우 우리 경상대학교 병원이 2017년도에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되었으며 2020년에 개소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주제는 문재인 케어와 의료수가 그리고 외상외과의 관계인데요. 문재인 케어와 의료수가 그리고 외상외과의 관계 같은 경우는 앞에서 보았던 두 가지 케이스와 다르게 현재 진행형인 사안입니다. 이 문재인 케어란 간단하게 요약하면 2020년까지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70%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며 미용 성형을 제외한 의학적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하여 전액을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 형태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외상외과의 경우에는 극히 낮은 의료수가와 잦은 진료비 삭감 때문에 일을 하면 할수록 적자가 나는 상황이라고 이국종 교수님이 언급하시기도 했을 정도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의학적 비급여를 무턱대고 급여로 전환할 경우에는 이제 외상외과의 운영 자체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상외과에서의 수가 측면에서의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만 명당 사망률 3위에 이르는 질병 이환 및 사망 외인에 대한 대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의료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외상외과와 응급의료센터에 대한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덴만 여명 작전을 통해 국민들의 전국적인 관심을 얻고 이를 통해서 응급의료법을 개정하는 등의 좋은 사건들도 있었지만 문재인 케어에서의 수가 문제가 발생하는 등의 안 좋은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해서 보면 이 의료 외적인 문화적인 내용 부분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요소들을 현명하게 활용해야 환자들에게 최선의 의료 행위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문헌이고요.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